전국에 계신 애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심판 화상 국민 골기대회 제25차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라는 이런 주제로 우리 애국 자유 열사님들과의 대담을 약 1시간 동안 갖고자 합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 지금 여의도 국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존폐가 걸린, 나라의 생사가 걸린 무서운 법률 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하는 귀환길에서 제대로 언론에 알려지지도 않고 이런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담에 나오신 애국 열사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수호를 위해서 40여 년간 거의 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고 또 오늘은 이 민간 시민 연구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자유연구원의 이 안보 문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신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님 참가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과 부산을 내 집처럼 오가시면서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을 규탄하고 애국투쟁을 전개하고 계시는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김성진 공동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참가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전에 해군 전단장을 역임하시고 침투해오는 북해군 함선단을 격침시키신 구국의 용사이신 우리 예비역 해군 제독님 심동보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한 두 분이 더 우리 참석하시고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문재인 파면과 탄핵을 바라는 국민모임 서울시 위원장이십니다. 우리 자유우파의 여성 지도자로서는 보기 드무신 이런 끈질긴 투쟁을 4년여 지금 현재 광화문에서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회를 운영하시면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최정희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모임 운영위원장 노재성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 의원 2명 이렇게 10명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이들이 제안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정말로 국회에서 통과하는 날에는 드디어 대한민국에 공산당 만세로 온 길거리가 마비되는 국내 공산 자와익 신북 분자 간첩 등등이 난동을 벌이고 일대 사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대북 공안 문제 자유민주이념 전문가이신 우리 유동열 원장님 이 국가보안법에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와 관련해서 중요성 그리고 국보법이 만일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태가 우리나라에 올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우리 자유민주 진영의 애국 원로 선배님들께서 야밤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고 우리 자유 애국 국민들을 깨우치려 하는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25년 동안 경찰청하고 경찰대학에서 주로 북한의 대남 전략 등 공안 문제를 주로 연구 분석하는 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4년 4개월 먼저 명예퇴직을 하고 공무원 퇴직 기간이 남았는데 퇴직하고 자유민주연구원을 2014년부터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뭐 많은 그 안보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크게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의 3대 투쟁 과제입니다. 그것도 선결 과제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래서 남한을 공산하려면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갖다가 수호하고 있는 대공수사기관, 국정원, 경찰, 기무사 같은 이 대공수사기관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간첩 잡는 사람도 없어지고 북한을 고무찬양해도 잡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 공안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적인 반혁명 역량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을 없애야겠다. 국가보안법 없애면 마음 놓고 간첩질하고 북한 고무찬양하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에서 대한민국을 적화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바로 그걸 저지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한미군도 지금 상당히 무력화시켜놨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을 볼 때.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물론 유예기한은 있지만은 저희 이제 대공수사기관도 거의 지금 무력화시켜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가보안법만 없애면 바로 이제 대한민국을 갖다가 간첩 세상을 만들어서 마음 놓고 이제 적하겠다는 거죠. 저는 묻고 싶어요. 자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뭐냐, 여러분, 저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 평범한 시민이 국가보안법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간첩들,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좀 활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냐? 간첩들이죠. 북한 간첩. 또 북한 간첩에 포섭된 국내 안보유 세력들, 둘째. 이들 세력 외에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민주 체제의 풍요롭을 영위하는데 국가보안법이 무슨 자기한테 피해를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자는 것은 바로 북한이 주장하는 남한 적화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이 법적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가지고 마음 놓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요, 첫째, 북한 간첩 수사를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그분도 변호사인데, 아니 형법상 간첩죄가 있는데 형법상 간첩죄 적용하면 되지 뭐 국가보안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하는데, 정말 법조인도 국가보안법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형법에 98조의 간첩죄가 있죠. 근데 형법 98조는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형법 98조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적국이 누구냐? 바로 적국이 누구냐면 바로 북한이어야 되는데,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닙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상 반국가 불법단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국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형법 98조를 적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동안 어떻게 왔느냐? 대법원 판례로 북한이 국가는 아니지만은 적국에 준한다 그래가지고 적국에 준한다는 준적국 개념하고 이 적국으로 봐야 된다. 헌법상 나라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참 옹색하게 98조를 적용해 왔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이 이제 완성이 돼서 저희 4조의 국가보안법 4조의 반국가단체 구성 간첩죄가 이게 이제 목축생 간첩죄라고 하는데, 이 법이 통과가 돼서 북한 간첩은 다 형법 98조가 아니라 바로 국가보안법 제4조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없어져 버리면 북한 간첩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형법 98조 하면 당장에 저쪽에서 말이죠. 유언제청을 해서 형법에서는 적국의 간첩을 해야 되는데 왜 북한 간첩이 처벌하자고 나올 거예요. 참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파괴 전복하는 안보의 세력들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북한을 고무차장하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을 처벌할 법이 없어요. 한국 형법상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데가 뭐냐? 우리 심동보 제동님 계시지만 군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면 군에서 어떤 일이 날 수 있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죠. 군 장교나 고참사병이 자기 사병들 모아놓고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군대다. 우리는 용병이다. 우리의 조국은 김정은 장군님이 이끄는 북한이다. 우리 군은 이제 애국군이 돼야 된다. 이 북한 김정은 장군을 모시고 남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발언을 하고 선동을 해도 처벌할 법규가 없습니다. 군형법에도 없어요. 국가보안법에 공무차별죄를 가지고 그런 애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현직에 있을 때 군 보안기관하고 합동회의를 하면서 만약에 국가보안법 7조가 사라지면 너 군은 어떻게 할래? 물어봤더니 지금 현실적으로 육군 규정 위반으로 영장 3, 3일 뭐 품위 위반인가 뭐 해서 영장 3, 3일 4일 보낸 것밖에 없다. 군은 완전히 와야 되고 군의 총뿌리가 북을 향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를 향하는 이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의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법적 장치가 사라지고 간첩수사 대상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가 이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동열 원장님의 전문적인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해방 직후에 저는 그 당시에 이 나이가 한 뭐 3살, 4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한 건 모릅니다만 고 소속 이철승 선생이 증언한 것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그 남노당 그 무리들이 대난동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서로 그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는데 그때 그 남산 입구에서 저쪽에 그 남노당 계열의 그 프락시가 권총을 발사해가지고 자작자연을 한 거죠. 말하자면 혼란을 자연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민노총이 80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박근혜 대통령 쫓아낼 때 사회주의자가 답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치를 들고 붉은 깃발을 들고 광화문을 채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만일 이 방공법이 정말 진짜 폐지된다면은 그와 유사한 이 북한을 찬양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시위가 서울 시내에 범람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 유 원장님께서 잘 그렇게 만약에 폐지된다면 어떤 사태가 오는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 지난번에 6월 1일 날에 저희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과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또 부정선거 축결 국민연합 이런 4개 단체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어떤 가공할 사태인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희 서울시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지난 6월 1일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공동 긴급 기자회견문의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특히 2030, 40 청장년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긴급 호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없는 나라,
사회주의 독재 세력이 국민을 통제, 지배하는 나라로 체제를 바꾸려는 극렬 좌파가 최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지체 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회로 달려가 입법 구테타를 저지해야 우리의 자유와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중국 폐렴으로 인한 생활고로 싸우고 있는 이 시간,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등 좌익 극렬 세력은 좌파 정권의 종말이 다가오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요 법률을 개정하여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무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음모입니다. 둘째,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어 북한식 주민감시, 통제체제를 만들려는 음모입니다. 셋째, 국적법을 개정하여 우리나라에 사는 중국인 자녀들에게 선거권과 투표권을 주려는 음모입니다. 넷째,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16세로 내리려는 음모입니다. 다섯째, 중국인 거주 특혜를 주는 차이나타운을 강원도 정동진 등에 건설하려는 음모입니다. 여섯째,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 3자 회담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여 또다시 한반도 거짓 평화수요를 벌이려는 음모입니다. 일곱째, 강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감인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와 구속 음모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번영을 생명처럼 여기는 애국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는 최후의 법률인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제안하여 대한민국 공산화의 위험을 초래한 국회의원 10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당 소속 6명,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빈, 무소속의 김홍걸, 양정숙. 이들 10명은 도대체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의 저촉됨이 없이 공산화를 위한 대한민국 파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던 진보당을 해산했고 그 숙의 이석기가 체포되어 수감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었기에 수많은 북한 간첩들이 체포, 수감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기에 반역 대통령 문재인을 사형에 해당하는 여적죄로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애국국민 여러분, 이 나라의 극렬 좌익 세력들은 1948년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끊임없이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려 했습니다. 지금 국민을 속여 이 나라를 북한처럼 만들려다 발각되어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좌파 집권이 어려워지자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 법적 처벌 없이 대한민국 공산화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 폐지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석기를 비롯한 대한민국 파괴 공산주의자들과 북한 간첩들이 모조리 석방될 것입니다. 건국 이후 줄곧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암약한 세력들은 드디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버젓이 간첩 활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에서 붉은 인공기를 흔들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는 참으로 무서운 사태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처럼 좌익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어 대한민국의 번영은 중단되고 자유 대한민국은 파괴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은 바로 올해 1월 29일 문재인 비서관 출신 김영배 등
민주당 국회의원 19명의 명의로 제안된 법률안으로 현재 국회 통과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이란 한마디로 공산당식 인민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법률안입니다. 전국의 면, 동에 초헌법적인 주민자치회란 것을 설치하여 국가 재산과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특권을 주어 국민 기본권마저 마음대로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무서운 법률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애국국민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법률이 국회 통과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체제에 대한 구테타 상황에 처해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이 땅의 진정한 희망이신 20, 30, 40 청장년 여러분, 국민 몰래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는 문재인의 음모를 파악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길을 연 최재형 감사원장을 환경단체가 불법적으로 고발하였다며 수사하려는 문재인 반역자 일당의 처사를 아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의 하수인이 되어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추어 청소년들을 저 좌파 세력의 선전, 선동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음모를 아십니까? 친중 사회주의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국내에 침투한 중국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차이나타운을 강원도에 건설하려는 음모를 아십니까? 법무부라는 중앙행정기관이 중국인 자녀들에게 영주권을 주고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중앙선관위는 바로 지난주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낮춰 고교생도 정당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좌파가 집요하게 요구했던 모의투표 교육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던 선관위가 1년도 안 되어 모의투표를 허용하자고 나서고 한술 더 떠 16세 학생에게도 정당 가입과 투개표 참관을 허용하자며 정치활동의 문을 대폭 열자고 앞장선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판단력이 미숙한 고교생들을 선동해 좌파 집권 연장을 꾀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리들은 간곡히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등 좌파의 대한민국 공산화 음모를 직시합시다.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각종 자유민주 법체계를 파괴하여 우리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위협해오는 좌익 반대한민국 세력을 직시합시다. 국회로 달려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민자치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자들, 악법을 쏟아내는 좌익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규탄합시다. 음모를 저지합시다. 우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의당 등 대한민국 파괴 반역 세력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즉시 철회하라.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을 철회하라. 선거연령 16세 인하안을 철회하라. 문재인은 독재자 시진핑의 방안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중국인 자녀에 대한 선거권 부여와 강원도 차이나타운 건설 음모를 철회하라. 무죄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철회하고 북한 원전 건설을 시도한 문재인과 산자부 공무원들을 수사하고 처벌하라. 만일 이와 같은 자유수호 국민의 호소와 요구를 외면한다면 거대한 국민 저항으로 반역 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내릴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이 지난 6월 1일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위한 국민모임, 나라사랑 동지회,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 국민연합, 전국 100만 회원 일동을 대신하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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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 책동이 현재 이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가 가지고 이 부정선거로 소위 그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이래로 거의 일당국회를 지금 유지하다시피 해오고 있는데, 이 문재인이 임기가 이제 한 12여 개월 남은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자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법 체계를 전부 파괴시켜 가지고 이 정권이 만약에 뒤집어질 것을 대비해서 얘들은 이 사람들은 이 좌익 세력은 총공세를 해가지고 법을 고쳐가지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꽁꽁 얽어매려고 하는 이런 거대한 음모 속에 진행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동열 원장님, 이것이 그런 것들과 전반적인 이런 법률, 자유민주 체계를 허무는 법률 허물어뜨리기, 그리고 정권의 말기, 이런 증상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올렸지만은 지금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을 보면은 북한의 대남 이 적화혁명 그 노선을 그대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그 주한미군 문제를 말씀드렸지만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강조를 합니다. 미국과서도 이번에. 그런데 말과 글로는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지만은 실제 내용은 친중, 친북, 반일, 반미 아닙니까? 사드 기지 하나만 놓고도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한미동맹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정책으로는 바로 이러한 반미적 한미동맹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 대남 적화혁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하는 선결투쟁 과제인 주한미군 철수 문제라든지 대공수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문제에 대해서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이 지금 그걸 관철시키자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어디를 지향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정책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결국은 이 문재인이가 지금 이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발의는 민주당 의원이 한 사람 들어있고 정의당 의원이 6명, 무소속이 2명,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배후에는 이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의 그런 그 저의, 그리고 긴밀한 어떤 그 암약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우리 심동보 장군님, 이들의 그런 배후의 그런 어떤 연계된 이런 대한민국 전복 음모, 문재인의 그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집요한 그 음모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동님? 한마디로요, 간첩이 간첩 잡는 법을 없애는 망조던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심을 많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간첩 아닌가? 이 의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확증은 없지만은 그동안 이 대통령 취임 후에 4년 동안 한 이 모든 행보가요, 간첩이 아니고는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이거 가정을 하지 않고는 해석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가 간첩하면요, 저도 인연이 있는데, 제가 무장 간첩 6명을 전투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간첩선 포함해서. 그게 1980년 12월 2일이었는데요. 남해도 침투한 간첩선을. 근데 기억하시다시피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된 것 같은데, 1968년에 통일당 사건 아시죠? 통일당. 통일혁명당 사건. 그게 1964년에 북한이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켜가지고, 공산화 혁명을 하려고 하던 지하 조직이었거든요. 그게
중앙정부의 수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제주도에 북한 무장공작선이 나타났어요. 그 체포된 건 모르고 그 접선에가 싣고 가려고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12명이 그때 사살이 됐거든요. 간첩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해상을 통해서 무장 간첩선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운 좋은 놈은 또 간접선을 객침시켜가지고 하락무공장도 타고 뭐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요즘 해상으로 간첩 들어온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국가정보원이나 국군 기무사, 경찰에서 간첩 잡았다는 뉴스 논조 난 기억이 없어요. 몇 년이 된지.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간첩 신고 요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안내하는 방송이 나왔나 그것 들으면서 정말 헷갈려요. 이게 간첩을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맨피용으로 그 방송하는 것인지. 그 실제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의 대공수사 기능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가지고 있던 또 그 하나의 그 대공수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안 기능 그것도 다 없애가지고 경찰 이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자체가요 간첩을 잡을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간첩이 지금 얼마나 지금 활개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 속으로서 살고 있다고 보시면 돼. 그런데 지금 월남이 그 폐망할 때 자유월남이 말이죠. 폐망하고 보니까 자유월남에서 압력했던 월맹, 베트남, 그리고 베트콩이라고 그러잖아요. 5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5만 명. 그래 그 중에 야당의 제일 유력한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 또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뭐 띵준가 뭐 있어요. 하여튼. 예? 그다음에 동서독 통일하고 보니까 소독 수상의 비서실장도 동독 간첩이라고 나왔다고 그래요. 2만 5천 명이 이상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그 간첩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그 정권은 말이죠. 무조건 그렇게 간첩을 집어이어 가지고 그 혁명 역량을 구축하려고 그러는 거죠. 아까 뭐 유동열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주한미군 출소하고 말이죠. 공안기능 이거 간첩 수사 기능 이거 폐지하고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까지 폐지되면은 간첩 자기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이죠. 국가보안법 7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쭉 나오는데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 딱 나와 있거든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반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북한 지령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4년 내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3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이다. 신영복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신영복이 누구냐? 통일당 사건의 간첩으로 체포돼가지고 거의 그냥 장기 복역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죠? 박성준이라는 사람 있잖아. 통일당 사건 간첩이야. 근데 장기 복무했는데 또 한명숙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국무총리 남편이네. 그다음 최근에 또 방역기획관으로 그 신설한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또 김호란이라는 사람을 이자 임명을 했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저가 아버지가 또 통일당 사건의 간첩이라.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요. 대통령의 간첩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도 결국은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서 간첩으로 의심받는 이 정권의 실세들, 주사파 이 사람들이 정권이 끝나도 자기들 그 처벌 면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정교조가 이게 5월 7일 날 국가보안법 폐지 10만 입법 청원을 했더구먼요. 그게 그런 논리가 노는데, 아니 지금 유동열 박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아니 지금 국가보안법이 있어가지고 불편한 게 있습니까? 국민들이 인권 침해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정교조의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북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도 처벌하고 북한에 대한 사실적인 언급을 처벌합니까? 근데 빨갱이로 몰아서 정화 해물을 부추기며 국가보안법까지 정화 해물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놓으면서 악법으로 누구든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라고 한 사람도 옛날 유죄받아서 다 해가지고 복권시키잖아요. 무죄로 해가지고. 근데 누구를 처벌한다는 거야? 누구든 처벌할 수 있고, 현재도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된다. 이 논리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가지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 자유애국 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회 청원이 5월 13일부터 시작됐더군요. 근데 이 10만 명 서명하면은 입법 심사를 해야 된답니다. 근데 현재 제가 조금 전 방송 전에 검색해 보니까 62,053명이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38,000명이 모자라. 이거 저 국민들이요. SNS 상에도 이거 계속 지금 뭐 동의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봤는데, 이거 빨리 이거 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런 거라도 해야 돼요. 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저지시켜야 됩니다. 지난 5월 21일 날 김일성 해고력이 뭐 세기와 더불어인가? 그 더불어가 붙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처럼 더불어 붙어 있는데, 이게 국내에 지금 출간이 됐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해고록까지 출판 금지를 시킨 나라가 6.25 전범, 민족의 원흉, 김일성, 반인도 범죄자를 그 김일성 해고록이 국내에 지금 판매되고 있다는 거야. 그게 무려 8건인데 한 질에 8건이에요. 28만 원이에요. 28만 원. 예? 그게 또 10만 부 이상 나왔다네. 예? 이 주사빠 이 자빨들이 그 책을 많이 사주는 것 같은데, 조국 해고록인가 뭐 조국의 시간인가 넣으니까 뭐 15만 부가 벌써 나왔다면서요. 제 책 지금 신동모 제독의 필승 리더십, 이거 말이야 해군에서 리더십 교본으로 채택된 책인데도 불구하고 초판까지 다 안 나왔는데 이게 말이야 그렇게 좌파 사상에 물들고 몰렴치하고 말이죠. 국민의 가슴에 멍을 들게 한 이 작자들의 책이 말이죠. 그렇게 팔린다는 게 이 대한민국 정상입니까 지금? 이 망조던 나라예요. 그런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가보안법 이거 저지가 될지 솔직히 의구심들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장관들 말이죠. 무려 33명을 국회에서 동의가 안 된 거 다 임명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캐시나 세라야. 이거 말이죠. 10개월밖에 지금 안 남았는데 다음 대통령한테 달렸어요. 지금 정권에서는 제가 한계가 있다. 이거 저지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물음표가 갑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망가뜨린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이 적폐를 말이죠. 대한민국을 천지개벽을 시키는 각오로 돌파력 있게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거를 해결할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뭐 지금 거론되는 대통령 후보들요. 지금 저 국민의힘 당대표로 제일 지금 여론조사에서 1등 논다는 뭐 이준석? 젊은 사람. 이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그랬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통진당 대표였던 이정희, 통진당 대표를 가장 존경한대요. 이런 작자가 제1야당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떡할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떡할 거냐고.
지금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 야, 정말 참, 이게 그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이렇게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이 폭정으로 나라를, 정말 개판치난 이 나라를 대청소해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의심이 듭니다. 똑바른 사람, 그 다음에 애국인 투출하고, 또 외국 나가도 좀 창피 떨지 않는, 혼자서 멀쩡히 있어가지고 왕따처럼 아주 외톨이 지금 서는 그 대통령, 그런 사람 안 나오게, 좀 영어도 좀 기본적으로 좀 하고 말이죠. 사교성도 있고 말이죠. 국제 감각도 있고, 전략적 식견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돌파력이 있고,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말이죠. 예? 강단 있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좀 카리스마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소통할 수 있는 사람, 대중소통. 젊은 사람에게 그 나이 든 분이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라도 어울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전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 그런 좀 지도자가 나와서 이거를 대한민국 천지개벽시켜 가지고요. 완전히 원상 회복시키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 10대 강국인데 이 반열을 일으킨 사람, 그 건국 대통령, 근대화 대통령, 그 유업 유지 받들어야죠. 그렇게 병연망대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밥도 제대로 못 먹던 나라가 헐벗고 말이죠. 이렇게 근사한 나라를 만드는 사람을 그렇게 잊고 정통성을 부정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병연망대가 되는 겁니까? 인간적으로? 받을 거는 받을 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잘된 거는 잘된 거고, 그 잘된 거는 이거 받아야 가지고 개성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그 마지막 말로 정말 다음 대통령 똑바로 국민들께서 보시고, 또 그런 분 있으면 초대해서라도 대통령을 만들어서 나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동보 제동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두 가지가 아주 뚜렷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절박하고 절체절명의 이 위기 상황, 이거를 정말 잘 알아야 되겠는데, 예. 제동님 말씀처럼 이 국민들이 이게 지금 도대체 아는지 모르는지, 이 국민들이 지금 이게 문제다. 뭐 앞으로 대선이 있다고 그러지만 국민들이 정말 이 각성하지 아니하고는 정말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아까 이 문재인이가 그 간첩이 아니고서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이런 이 좌익 종북 세력들의 활개 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방치하겠느냐. 문재인이가 하는 말들과 모든 은행들이 간첩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유동열 원장님 언젠가 그 한번 발표하신 걸 보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그 간첩을 그 검거한 그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황자교 선생님은 그 우리나라의 뭐 자생 간첩 등등 해서 한 5만 명이 간첩이라는 말씀을 하신 거로 기억합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간첩도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간첩을 잡긴 잡았습니다. 두 건, 2018년 한 건, 2019년 한 건, 두 건을 잡았는데, 당시 국정원하고 경찰청이 합동으로 잡았는데, 이 간첩은 문재인 정부 때 수사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수사 공작을 하다가 검거한 게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검거한 거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간첩 공작을 진행해서 검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해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시점이 그때 온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간첩 검거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만 꼭 드리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국가보안법이 이미 사문화되었고 유명무실화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작년에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입니다. 집권당 국회의원이. 그러니 경찰의 이 대공수사 인력을 줄여라. 아니, 간첩도 안 잡으면서 뭔 이렇게 간첩 담당이 많나? 간첩도 없는데. 이런 주장을 하면서 또 일부 그 종북단체들은 이제 국가보안법 유명무실화 됐으니까 국가보안법 없애야 된다는 주장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건 큰 주장입니다. 첫째, 국가보안법이 유명무실화된 것은 간첩이나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없어서 그 검거 건수가 적은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 대공수사기관을 적폐시해가지고 적폐권이라고 몰아가지고 소위 대공수사기관을 무력화시키다 보니까 간첩을 못 잡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못 잡은 거지.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 없어져가지고 건수가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자꾸 유명무실화되면 없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형법에 그 살인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 살인사건이 하나도 안 났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살인사건도 발생도 않고 하니 이 살인죄 같은 법을 없애자. 자, 그래가지고 없애면 만약에 그 후에 살인사건 나면 그 살인범을 무슨 법으로 처벌할 겁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이 지금 간첩이 안 잡히고 위반 사업이 없다 할지라도 국가의 안보를 위한 마지막 최후의 안전장치인데, 간첩이 안 나타나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업이 없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을 없앴다가 간첩 나타나고 파괴 전봉하는 안보 요새로 나타나면 그들 세력을 뭘로 처벌할 겁니까? 살인죄 없애자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정말 이러한 무식한 소리를 갖다가 정치인이 짓거리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 간첩을 잡지 않는 대통령, 그리고 간첩 같은 은행을 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의 지배하에 있는 국민들, 이게 도대체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살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애국 열사님들 국가보안법 폐지,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인데 총체적으로 모든 것은 배후에 문재인으로 기책된다, 이런 그 암시를 하는 이런 대화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잠시 이제 시간이 한 거의 50분이나 흘렀는데 잠시 그 애국 뮤즈 김영선 그 애국 가수님의 문재인 정권을 풍자하는 개사곡 음악을 하나 듣고 마무리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선 대표님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빛이 흐르는 광화문 앞에 입만 열면 거짓말하며 언제나 셔터 언제나 선동하던 이권 변호사, 거짓말을 하면서 선동을 하는 징그런 그대 목소리, 언제나 가족 언제나 조국 핑계대는 너의 목소리, 연방제의 안보 파괴 국민도탄 지속돼도 반역질하며 이적질하던 그대 이중성, 백신이 부족해도 국민 속이며 당시 또 쇼를 하면서 반성을 얻고 거짓말하는 뻔뻔한 그대 목소리,
연방제의 안보 파괴 국민도탄 지속돼도 반역질하며 이적질하던 그대 이중성 백신이 부족해도 국민 속이며 다시 또 쇼를 하면서 반성은 없고 거짓말하는 뻔뻔한 그대 목소리 선동만 하고 쇼통만 하는 뻔뻔한 그대 목소리 뻔뻔한 쇼통 뻔뻔한 쇼통 뻔뻔한 그대 문재인. 감사합니다. 우리 애국 뮤즈 김영선 애국 가수님의 이 유행가 가사를 개작을 하신 문재인을 비판하는 그 풍자하는 멋있는 정말 가슴을 찌르는 대목들이 우리의 신금을 울립니다. 반성은 없고 거짓말만 하는 뻔뻔한 그대 목소리 정말 우리들의 말을 대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 문재인의 음모인데 지금 문제는 이 국민들이 이 각성을 못하고 있고 만약에 여의도에서 이러한 그 10명의 그 마치 뭐 십적이라 할까요? 이런 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제 문재인이가 하고자 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이런 무서운 그 지금 반역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러는데 이 국민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김성진 우리 대표님 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정권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이면서 가장 잘못된 부분은 항상 그럴듯한 말로써 국민을 속인다는 것이죠.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이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언뜻 보면은 국가보안법이라 하는 것이 폐지돼도 뭐 좋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국가의 안보에 관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은 변하는 대로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을 하지 않고 무조건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도 잘못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런 발의를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국가보안법 폐지라가는 이런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최근에 와서 이제 지난번에 문재인이 미국 가가지고서 그 미사일 협정 요거를 이제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그 아주 진일보한 미사일이 중국의 안위를 해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한국에 지금 미사일이 집중돼서 배치될 만한 곳이 강원도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강원도에 미사일을 하면 중국에서 감시하는 게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런 것에 감안해서 볼 때는 최문순의 그 차이나타운 건설 시도라가는 것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지금 또 한 군데 평택항하고 그 미군 기지 사이 그 사이에 또 차이나타운이 건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바로 미군 부대 바로 옆에요. 이런 것들이 국가 보안법의 폐지운동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조금 아까 이제 최정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기본법. 이게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주민자치기본법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큰 것은 한 사람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게 문제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짤막한 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야들이 강행 처리를 한다면 주민자치기본법의 경우에도 거기에 뽑히는 주민자치회장은 당연히 똑같은 법적 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산의 진구의 좌동의 그 주민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금의 이 주민자치기본법 안에 따르면 저기 북구에 어느 동네에 또 자치회에 같이 회원이 될 수도 있고 거기를 이끌 수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거론을 하지 않고 요건 무조건 인민위원회다 아니면은 이런 것은 굉장히 좌파들이 전국을 세포질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국가보안,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산업 스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 스파이. 그러니까 수천억 원의 돈을 들여가서 개발을 한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 국가 안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언제나 국가 안보를 해치는 것이 존재해오고 어느 나라든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아주 집요한 방법으로 그 국가 안위를 해칠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16세 그 선거법 관련된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16세로 낮춰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현재 제출된 그 공직선거법 관련된 법률령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르면 그러면은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올해 지금 제출된 것으로만 보면. 그런데 이 아들이 뭘 했느냐? 제출한 게 아니라 선관위에서 제안된 거는. 그런데 작년 8월 5일 날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 일부가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선거 연령을 16세로 인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국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얘들이 선관위에서 16세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춰야 된다라는 제안을 하니까 이거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거를 다이제스트로 요것의 독소조항이 무엇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의 이 폐지 개정안의 위험성 독소조항이 이것이다. 이런 것들을 다이제스트로 만화 형식으로든 이렇게 알려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교묘하고 아주 사악하게 이 나라를 망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더 알기 쉽고 또 생활 속에 파고들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 대표님 감사합니다. 국민 설득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지금 그 신문 방송들이 우리가 참 일제시대에 항일 투쟁을 하고 민족의 대변지라고 했던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까지도 문재인의 핵심적인 문제,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문재인이가 간첩에
북한군 장교의 아들로서 이 출생이 대한민국이 아닐 가능성이 많통하는 문제 제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문제도 나라의 기틀이 흔들리는 문제인데 이것이 벌써 국회에 제출돼 가지고 지금 해당 소관 법사위원회 심의에 넘어가 있고 이 주민자치법 같은 것은 바로 인민위원회법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소위원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국회 본회의 통과 한보 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정당 가입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자연히 거기에 따라서 16세에다가 투표권을 주자는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보안법이 만약에 강행 통과되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법이 강행 통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태가 연달아 일어날 때에 과연 대한민국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헌법을 고치지 않는다 손 100%를 양보해서 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눈앞에 다가온 이 대선이 대통령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상로 우리 대표님 좀 늦게 참석하셨습니다만은 과연 지금 이러한 이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반 전면전을 벌이는 것 같은 이런 법률 허물기 이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법 질서가 제대로 유지가 되고 사회가 안전이 되고 거리마다 민노총이 북한을 찬양하는 데모를 하고 이런 사태가 됐을 때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가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우려된다고 보는데요. 우리 이상로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좀 회의 참석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녁에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이렇게 늦었습니다. 제가 오시기 전에 말씀들을 많이 나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제가 좀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각도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크게는 이제 임기가 끝나면 자기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불안감은 점점 자기들이 집권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재집권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두려움을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좀 더 범위를 좁혀서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 폐지는 구체적으로는 이석기를 석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하자고 제일 먼저 주장한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옛날 통진당, 해산된 통진당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인데요. 국가보안법 폐지, 이게 국가보안법이 한 7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적어도 50년 이상 된 그 법인데, 국가보안법 때문에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고통이라기보단 죄값을 치른 사람들이 많죠. 사형을 당한 사람도 있고, 무기징역,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 감옥에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그 뒤에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보상법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로 아마 제주 4.3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4.3 사건 보상비의 몇 퍼센트를 성공보수로 받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변호사 집단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국가보안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영업을 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그 다음 수순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형을 살았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제 보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 청구를 하게 되고 돈을 이제 벌겠다라고 하는 변호사 집단이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아까 그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대선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도 특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당의 당 대표를 뽑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준석이라는 젊은 친구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점점 더 그 이준석과 나머지 후보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것을 또 주력 언론들에서는 신나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그 프리덤 뉴스 방송 제목으로 정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준석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준석에게 묻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동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가?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 이준석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옛날 이정희 통지당이었나요? 정의당이었나요? 이정희를 가장 좋아한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방송에서 이준석에게 묻는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준석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속으로는 찬성하지만 겉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속한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 또 하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보안법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은 코너에 몰려 있다. 좀 초조해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며칠 전에 기후 회의가 있었죠. 우리나라 동대문 플라자에서. 거기서 탄소 감축에 관한 영상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녹색으로 남산 이런 거 서울 광화문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여의도 이렇게 섬을 딱 보여주고 줌으로 쫙 보니까 그게 대동강이었다.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 실수가 아니냐면요. 그거는 영상을 만드는 업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을 발주한 기획처가 청와대예요. 청와대 작품입니다. 근데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냐? 초조해서 만든다는 겁니다. 즉 이제 한 10여 개월이 지나면 정권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런 자기의 위치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 홍보를 담당했던 측에서는 적어도 정권이 바뀌면 자기들은 다시 채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어느 한쪽인가 내가 확실하게 나는 이쪽 편이다. 나를 이쪽에서 잊지 말고 기용하든지 지지해주든지 해달라라고 하는 졸업작품전이라는 겁니다. 영상 졸업작품전이었다. 그 영상 졸업작품전은 영상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에도 있다. 그리고 주민자치법에도 있다. 여러 가지 법들이 위기,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하다라고 하는 이 쫓김에서 강하게 이제 10여 개월밖에 남지 않는데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국민에게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요. 국민이 그런 걸 어떻게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거는 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다 해줘야 되는 문제를 뭐가 생기면 국민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국민이 깨우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참 불쌍하긴 합니다. 뭐 다 알아야 돼요. 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과 그리고 언론이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매우 불행한 세대를 살고 있다. 조선 임진왜란 직전에 10만 양병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병력을 키우자. 근데 말을 듣지 않았죠. 선조가. 그리고 임진왜란이 나서 도망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왕과 사대부들은 다 도망갔고 나라를 지킨 것은 의병이었습니다. 의병과 그 이순신 장군, 백의종군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결국 의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방법은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의병 활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0만 의병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10만 의병을 모집하는 의병 모집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막아야죠. 어떻게든지 부가범법 폐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주민자치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밤잠을 자지 않고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뭐 카톡으로 뭐 유튜브로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병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리고 이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의병장이 되시는 법밖에는 없다. 비극적인 일은 조선반도 또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 반도에서의 비극적인 공통점은 무엇인가? 국가는 나라의 세금을 받아서 관리, 왕과 사대부는 국가의 세금으로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민의 세금으로 정치자금으로 정치를 하는, 국민의 세금을 월급을 받는 고위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나라를 파괴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있다. 비극은 우리 의병들이 의병 자금을 모아서 나라를 막는 것 이외엔 방법이 없다. 조선시대나 지금 대한민국이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0만 의병 말씀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믿을 수가 없고 국민의 힘, 그 중에서도 이 임진왜란 때 민초들이 일어났던 의병 운동이 오늘날 일어나야 될 것이다. 정말 감명 깊은 오늘 우리 이상로 대표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은 광화문에서 그 세종대왕상 앞에서 365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나라와 국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강제로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뭐 이러한 그 반민주 대한민국 기틀을 흔드는 법들이 통과되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그 시민 세력들이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요, 저희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는 매일 8시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연중 무휴로 365일 동안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청와대부터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교육, 노동 모든 분야가 다 지금 썩어 있잖아요. 엉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한민국을 뒤덮은 이런 총체적인 잘못을 총체적인 비정상을 정상화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를 올리고 있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이런 비정상의 원인이라고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한국이 다시 정상화되는 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문정권이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고 뭐고 이런 거 관계없이 문정권이 정말 헌법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짓밟을 때는 국민들이 다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 집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박원순의 비호 아래 아무런 탄핵의 이유가 없는 정말 잘하고 있던 대통령을 그렇게 합세해서 끌어내렸듯이 우리 국민들도
그 국민 저항을 해서 그 끌어내려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하실 일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그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광화문 광장을 완전히 그 좌파의 그 교육장, 좌파 집결의 그 장소로 해서 그 좌파 해방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 숫자만큼 그 대한민국의 그 자유우파에게 광화문 광장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국민 교육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국민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말 감명 깊은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 저부터도 국민 의병으로 자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지금 일어납니다. 우리 광화문을 국민 의병이 점령하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유동열 원장님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거를 무릅쓰시고 105개 우리 시민단체를 연결을 하셔서 국가보안법 투호 연대를 결성하셨습니다. 앞으로 그 활동을 지금 현재 바로 그 5월 30일에 되는 국민혁명당이라는 당이 또 창당선을 했습니다. 그 김경재 총재분들이 이것 관련을 해서 또 5일날 토요일 날에는 이 을지로 롯데백화점 그 대학선에서 이 국가보안법 저지 국민대회 자유혁명당 열린다고 하는데, 우리 그 국도 자유연대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그 국가보안법 수호자유연대에서는 우선 오늘 그 발족 회의를 하면서 지금 제일 시급한 게, 이미 국회에다가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입법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6만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6월 12일까지 10만 명이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반면에 그 종북진영에서는 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청을 했는데 한 달인데요.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6일 만에 10만 명을 채워서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아예 입법청을 안 했으면 몰라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입법청을 했는데 6월 12일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오늘 6월 3일이니까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10만 명을 못 채우면 정말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진영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국회 입법청을 하고 싶은데 국회는 청와대와는 달리 일단 회원에 가입을 해야 돼요. 노구인을 해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원 가입 절차가 좀 복잡하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QR코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국회 입법청을 쉽게 하기 위해서 QR코드를 갖다 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바로 본인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서명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저희가 QR코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를 SNS에 뿌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당장 지금 우리가 제기한 청원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애국진영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입법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 10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 법사위에 일단 심사를 입법 심사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오늘 모이신 각 자유애국진영의 어르신들도 다 출동을 해서 일단 10만 명을 채우는데 앞장을 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로드맵을 좀 짰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 국회 입법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당을 방문해서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원장한테 강력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라고, 지난번 국정원법 대공수사권 폐지할 때까지 그냥 퇴장하면 안 되고 의사봉을 붙으라도 지켜야 된다 라고 항의를 하고, 또 같은 시점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원내대표한테
강력하게 항의 방문할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법을 가지고 이게 제1 땅이 할 일이냐, 니들이 간첩 땅이냐 하고 저희들이 항의 방문할 거예요. 안 만나주면 앞에 가서 뻗을 겁니다, 그냥. 그리고 당연히 뭐 1인 시위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국민 대토론을 이미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 국민 토론회를 하고 이런 것을 좀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론 형성을 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유엔 자꾸 저 국가보안 폐지 반대론자리, 폐지론자리 주장하는 게 유엔 인권위가 국가보안법을 사상 표현을 자유로 가버린 인권 탄압법이라고 해서 없애라고 했다. 미 국무부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서 쥐질 넣는데, 왜 미국 국무부가 또 유엔 인권위가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종북 세력이 유엔 인권위만 열리면 제네바까지 가가지고 영어로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하는 영문 글을 만들고 각종 사례를 갖다가 왜곡해서 올려놓고 계속 푸시를 합니다. 여론 조작하려고. 근데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대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지금 저쪽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하는 것을 일단 영어로 번역을 해서 유엔에도 보내고 인권위도 보내고 해서 여론을 환기시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모든 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운영하는 유동열의 안보전사라는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지금 5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어떤 세상이 열리느냐, 왜 국가보안법이 필요한가, 북한은 왜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가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열의 안보전선 유튜브 방송을 좀 들어오셔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애국 선배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너무 피눈물 나는 수고를 하고 계시는군요. 국회 청원을 저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또 참가를 했습니다만은, 그 로그인을 하고 뭐 회원 가입을 하라는 둥 이래가지고서 아주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 우파인데 아주 어렵게 돼 있더군요. 근데 QR 코드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아주 참 고무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유동열의 안보전선, 우리 자유민주연구원의 이 유튜브 방송을 우리 오늘 이 화상 걸기대회를 시청하시는 애국 동포님들 많이 봐주셔가지고 이 국가안보 보안법의 중요성과 이 폐지의 심각성을 깨닫는 그런 중요한 기회를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지금 광화문에 김일성 전집이 한꺼번에 벌써 짧은 세월에 10만 부가 팔린다든지 조국의 지금 반국가적인 문서가 갑자기 10만 부가 팔린다든지,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 계열의 그 공작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유우파에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에서도 이런 뭔가 참 거대한 기금을 형성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참 이 재력을 가진 분들이 좀 이런 기회를 좀 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장시간 우리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 이러한 제목으로 장시간 약 한 1시간 반 가까운 시간 이렇게 우리 애국 열사님들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져보니까 이 문재인 이 반역 집단의 이 말기적 증상, 그리고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국가보안법이라든가 주민자치법이라든가 무슨 투표 연령을 16세로 낮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반민주적인 헌정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률을 통해서 드디어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저지하는 길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자유연구원에 또 우리 헌법수호, 국가보안법수호 자유연대에 그런 그 국민 토론대회라든지 또 청원이라든지 미국에 보내는 영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역량을 총결집을 해서 자유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야 된다, 이런 그 생각이 드는 오늘 이 좌담의 결과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께서 의병
10만 모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가입을 해서 의병을 이룩해서 의병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유동열 자유연구원장님, 또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우리 김성진 대표님, 이상로 대표님, 또 우리 신동보 장군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재인의 국가보안법 폐지 업무 분명히 업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런 주제로 장시간 대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국동 분들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변함없이 이 코로나 독재를 뚫고 일주일 뒤에 다시 우리 또 뜻있는 대화를 나누도록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한번 함으로 오늘 모임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